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어제도 진짜 트럼프 관세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짜 이렇게 언론을 주목시키고 주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식, 우리 지금 자산을 다 뺏어가니까 너무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싫어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매기는 거고, 이게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을 죽일 수 있을까? 그다음에 미국의 약점은 뭐인가 이런 거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금이 왜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주식이나 아니면은 ETF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될까? 이런 전략도 얘기해 드리고요. 이 영상은 제가 뭐 며칠 공개했다가 이제 조회수가 떨어지면은 그냥 회원 전용 영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때 끝까지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될 테니까, 이거 거의 뭐 강의거든요. 공부 용도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이런 거 뉴스랑 같이 해서 이렇게 제 생각이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에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왜 이렇게 강하게 관세 드라이브를 걸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이 빚이 엄청나게 바이든 정부 때 너무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빚을 너무 많이 늘려서 이제는 그 이자만 해도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이 나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제국들을 보면은요, 국방비 예산보다 이 이자가 더 많이 나갔을 때는 그 제국은 멸망을 하거나 쇠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자를 줄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갚으려고 해도 미국의 빚이 1년 국방비 예산보다 이자가 더 많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 지금 영수증을 받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관세로 해서라도 이거를 갚아야 된다." 해서 이런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중국이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이거를 수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이 제조업을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오늘 짧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제조업 관련해서는 왜 이게 힘든지, 그거는 다음에 제 영상을 길게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다우 산업 자체도 거의 뭐 4%가 빠졌고요. 나스닥 종합은 거의 6%, 그다음에 S&P 500도 거의 5%, 4.8%가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는 오늘 청명절 휴장이라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이런 지수로 보면은요. 진짜 애플이 9.25%나 빠졌고요. 아마존도,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왜 빠졌냐? 애플이 여러분들 생산 기지가 거의 뭐 중국이랑 대만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세의 영향, 베트남에도 있죠. 관세의 영향을 거의 뭐 100% 받는다. 가장 악재죠. 그다음에 아마존도 뭐 거의 비슷하고요. 테슬라도 뭐 중국에 공장도 있고 부품 자체가 미국에서만 생산을 해서 이게 전기차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입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반도체 이쪽은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파운드리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주식들은 제가 며칠 전에 영상도 올려 드렸잖아요. 딥시크랑 그다음에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길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쏙3나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 이쪽 주가가 제가 안 좋다고 매번 강조 드렸고요. M7 종목들은 다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코카콜라랑 P&G랑 이런 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소비재는 역시나 경제 공황이 와도, 경기 침체가 와도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쓸 건 써야 되니까 결국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거기 뭐 언론에서는 또 담배 주식들도 올라갔다. 지금 필립 모리스인가? 담배 주식들도 올라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또 담배가 땡기잖아요. 담배가 땡기면서 결국엔 담배는 펴야 되니까. 그래서 담배 주식들은 올라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이 진짜 많이 빠졌고, 애플은 뭐 이거 이따가도 해 드리겠지만 생산 기지가 거의 뭐 중국이랑 이런 아시아에 있는데 과연 이거를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애플이 지금 또 두드려 맞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진짜 대단하구나. 애플을 미리부터 이런 걸 예상하고 팔고 현금을 엄청나게 현금화한 걸 봤을 때
아 버핏은 진짜 올타임 레전드다. 고트라고 하죠. 진짜 레전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67을 2로 나눈 거잖아요. 67을 2로 나눠서 34 뭐 이렇게 자기는 뭐지 미국에 대한 이런 관세를 67%가 중국이 67% 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얘네들이 계산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따 지금 한번 보시죠. 계산식을 어떻게 했냐. 지금 보면 제미나이나 이런 걸로 무역 균형을 물어보니 무역 적자를 수출로 나눈 공식으로 이거를 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관세가 아니잖아요. 무역 적자를 수출로 나눈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90%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도 인지 선심 써서 반절만 할게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도 50%래요. 말이 안 되죠. FTA로 관세가 거의 없는데 한국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관세를 매겨서 결국에는 시장을 대혼란, 대혼돈의 도가니로 이렇게 이끌려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그 예전 대공황 때 1930 년대 대공황 때에도 지금 이 관세 하버트 후보가 했었던 관세보다 오히려 트럼프 관세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더 위기가 뭐냐면 이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교역을 서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각자 많이 하고 있죠.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교역을 더 많은 양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랑 다르게 관세가 더 많이 높여진다. 그러면 타격은 더 크게 이렇게 진행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을 보면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에서도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을 60%로 높였다고 합니다. 40에서 60%로 높였다. JP 모건도 이렇게 높였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6% 급락은 비증시 하락세의 이제 시작일 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요. S&P 500도 이거 차트를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도 이 차트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 저는 어느 정도 양을 좀 털어내고 다시 또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양을 좀 털어낼 생각입니다. 좀 팔아 놓고 현금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오르면 어떻게 하냐. 오르면 저도 올라서 좋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오르니까 좋고요.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내려가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땡큐죠. 그래서 저는 쪼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하락이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나스닥도 고점 대비 한 30% 까지 한 40% 까지도 진짜 보면은 빠질 수도 있다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의 공포가 진짜 올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걸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선물,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도 101 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내려갔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 달러 약세를 지금 야기시키고 이제 달러 약세로 이제 관세까지 매기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키워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달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제조업을 키워보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까지 하려고 하면서 미국의 이런 재정 부채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겠지만 이게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요. 환율 보세요. 지금 환율이 보면 달러 지수가 이렇게 내려갈 때 환율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1,470원에서 1,435원으로 많이 떨어졌다. 존버야. 이거 환 노출로 하라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싸졌을 때 그리고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지금이 타이밍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이 타이밍이고요. 환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제가 진짜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것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경제 구조, 그다음에 부동산의 이런 이상한 점 이런 것도 하나씩 그냥 맨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봤을 때는 이미 환율은 다음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차피 환율은 1,500원, 1,600원, 1,700원 원화를 약세로 만들면서 결국 부동산이랑 현물 자산을 아마 이 기득권들의 부동산을 아마 지켜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원 중에 50%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런 기회였을 때 달러를 모으시든 미국 주식을 모으시든 아니면 금을 모으시든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존 버나드가 다 솔루션을 드리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10 년물 국채 금리 이것도 좀 많이 내려왔죠. 야 이렇게 내려오면서 국채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지금이 기회니 TLT, TMF 기회니.' 제가 TLT랑 TMF는 기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TLT가 엄청나게 또 올랐겠네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내려오고 있고 또 이제 국채 금리에 이 미국채에 투자한 워렌 버핏 이 영감이 영감탱이가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었으면 야 워렌 버핏 진짜 94 세, 95세 이 능구렁이 주식에서 뭐 몇십 년, 40 년, 50 년을 50 년이 뭐야 60 년을 굴러 먹었겠죠. 60, 70 년. 그렇게 짬밥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장이 다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양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금리 인하 확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이 금리 인하 확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자, 6월 달, 뭐 7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10월 달 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어떻게 많게는 5 번에서 적게는 뭐 4 번, 3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금리 인하가 이제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좋은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관세 때문에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미국에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런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플을 얘기해 볼게요. 자, 애플이 왜 많이 빠졌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트럼프 관세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애플입니다. 미국 기업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을 살펴보면 애플은 수십 년 동안 수십 개국에 걸쳐 엄청나게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스위치를 켜고 모든 것을 미국으로 다시 옮길 수가 없다. 한 번에 딱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딱 해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옮기려고 하면요. 공급망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랑 그다음에 수천 개의 공급 업체, 부품 업체들을 옮겨야 되고 이걸 관계를 이렇게 재정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이 물류 시스템을 또 다시 또 옮겨야 되는데 이걸 하룻밤 사이에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교 가능한 국내 대체품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최소 5 년에서 10 년이 걸린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면서 제품의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편 이 라이벌인 삼성이나 샤오미 같은 경쟁사는 자국에서 그런 압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애플이 재편을 강요받는 동안 그들은 기존의 공급망을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상당한 시장 우위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반도체 제재한다고 해서 엔비디아나 다른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 수출을 못하네? 그러면은 내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중국에 내다 팔면은 내 시장도 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중국의 중소형 반도체들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면서 SMIC나 YMTC나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나 이런 데가 계속 돈이 생기니까 이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돈이 중국에 남는 돈이 몰리니까 그렇게 이제 반도체를 오히려 자국산화하면서 반도체 제재가 이제 점점 실패하고 있죠. 이 실패가 이제는 또 후폭풍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큰 위기를 맞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모든 것을 이제는 그대로 두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나리오가 된다고 하면요. 엄청난 관세 비용을 혹시나 흡수를 해서 애플이 그냥 하겠다 하면은 아이폰이 여기 기사에서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사에서는 아이폰이 330만 원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산 기지를 뭐 인도로 옮기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이폰이 330만 원, 333만 원에 이를 수가 있다. 상호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애플에게는 심각한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샤오미나 아니면 삼성폰을 더 싸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애플의 지금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옮긴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거기에 노동자가 있느냐, 그다음에 인프라가 있느냐, 그다음에 교육이 된 사람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막대한 정부의 투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애플의 이 팀 쿡은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전략 때문에 애플의 팀 쿡은 진짜 고민이 엄청나게 아마도 늘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세가 진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자국의 기업들도 망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팀쿡 회장은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력의 5%만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애플과 다른 미국 기업들이 아직도 숙련된 근로자가 풍부한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이거를 팀쿡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제조업에서 돈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도 중요한데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 미국에는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보면 매뉴팩처링 이 지금 파워가 밸류가 중국이 이제는 뭐 EU나 유럽을 다 뛰어넘었고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일본도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인도는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만 이렇게 제조업 이런 역량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 그다음에 점유율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미국의 US 매니팩처링 에이드 퍼센트 오브 GDP 그러니까 GDP 비율 그러니까 제조업 GDP 비율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미국이 너무 금융화되면서 제조업을 다 아웃소싱하고 제조업을 현실을 하다 보니까요.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제조업의 이런 뭐라 그러지 부가가치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올릴 수가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실물 경제가 결국에는 대공황이나 아니면은 전쟁이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포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달러를 몇 개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오면은 이런 노동자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미국도 옛날에 1950 년대, 1940 년대 이럴 때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왜냐? 제조업이 탄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동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디트로이트 있잖아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다 금융화가 되고 아웃소싱이 되면서 이런 일자리들이 다 줄어들고 이런 숙련된 노동자들이 부족해요. 뭐 원전 기술이나 뭐 반도체 기술이 있다 한들 걔네들이 설계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걸 만들 수 있는 애들은 파운드리 업체들은 삼성이나 TSMC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기술만 있지 만들 수 있는 애가 없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거든요. 라이선스만 있고 만들 수 있는 애가 없는데 그 라이센스조차 중국이 계속 따라오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똥줄 타게 생긴 겁니다. 진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 무역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지금 보면은요. 철강 생산량도 엄청났어요. 지금 1950 년도에는 철강 생산량이 글로벌 뭐 47% 48% 였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떨어져서 이제는 5%도 안 된다. 그래서 US 스틸이 망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달러에만 목매고 있는데 그 달러가 만약에 부러진다고 하면요. 이제는 미국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 나스닥 100, S&P 500,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다들 지금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죠. 환율도 빠지면서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고요. TQQQ나 SOXL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또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매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막 한 번에 질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100번을 나누세요. 100번이 지루하면 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고 여러분들 1,000만 원이 있다 하면은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10만 원씩 매수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나 뭐 지금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럴 때 10만 원씩만 이렇게 매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 가셔야지 길게 보고 모아 가셔야지 막 짧게 보고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ETF 매수 방법까지 다 알려 드렸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더 자세하게는 제가 뭐 멤버십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 많이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할 때 외롭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돈 버나드도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다음에 돈 버나드는 어떻게 국제 정세를 보고 경제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ETF를 투자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연초 대비 수익률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면 천연가스랑 빅스 지수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쿠퍼, 불이랑 골드도 이렇게 높죠. 원자재 이쪽이 수익률이 많이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자재 이쪽이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런 미국 제외한 국가들이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거 보세요. 미국의 지금 미국 달러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 지금 미국에 관련된 이런 종목도 S&P 500, 나스닥 100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았다. 러셀 지수도 좋지 않았네.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역시나 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금은 위기 때에도 여러분들 안전자산이 된다고 했죠. 제가 금 모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지금 위기가 올 것 같다.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금을 모아 두셔라. 제 유튜브 영상 길게 뭐 몇 년씩 보신 분들은 제가 뭐 1년 전부터 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걸요, 서서히. 왜냐?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요 근래 돼서는 요 근래 몇 달 사이에서는 진짜 금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금이 뭐 $2,300나 $2,400 이때에도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3,200 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의 가치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포와 탐욕 지수 보니까요. 지금 익스트림 피어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8 이거든요. 이때는 주식을 조금씩 매수해 봐도 괜찮은 지금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의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3 배가 돼 버렸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조금씩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렇게 보면은요. 유럽 연합은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다. 유럽 연합 지금 보면은요. 마크롱이 대장질하고 있거든요. 마크롱이 지금 이제는 자기가 유럽 연합의 대표가 됐다, 대장이 됐다 이렇게 해서 대장 이런 행세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애들은 아마도 유럽 경제는 점점 몰락할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미래를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에 즉각적으로 상호 관세를 취소하라고 촉구,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독일은 EU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을 촉구했고요. 일본은 관세가 유감스럽다며 면제를 요구했고, 캐나다는 기존 관세에 대한 대책 준비, 그다음에 멕시코는 4월 3 일부터 보다 광범위한 대응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피해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을 시작할 것이고,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 시도 이렇게 하고 옵션도 열어두게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은 WTO 가입을 고려하고 잠재적 대응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상호 관세에 대한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참 이게 엄청난 혼돈이 일어나고 있고, 제롬 파월은 지금 금을 빨리 복사해야 된다. 금을 빨리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계속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는 자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네. 20 분이 지나 버렸네요. 자, 지금 보면은요. 지금 관세 때문에 관세 평균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대공황 당시 스무트 올리법 이때도 이렇게 높은 적이 없는데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참 큰 충격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 침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7%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관세가 시행된다고 하면은 원유 가격은 40% 이상 빠질 수가 있어서 장기 침체에 머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관세율이 29%로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은 5에서 5.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UBS에서 가격 인상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정에 동의한다. 그리고 캐나다는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유일한 구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속된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에 지금 치명적인 이런 타격을 입힐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상한 가격 움직임, 그래서 상호 관세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다. 이게 참 걱정이면 S&P 500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걱정이다. 예, S&P 500 선물들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전체 불확실성 지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미국과 이런 무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생길 것인가, 이것도 참 의심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9월 29일 이후 최저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5%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자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침체를 예상하는 신호다. 그러니까 국채 10 년물 국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국의 이런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지금 10 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상승한다, 경기 부양책 쓰고 나서 오르고 있는데 미국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참으로 안 좋은 신호다. 미국한테는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나이키 주가가 갑자기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왜 급락을 했냐면 베트남에 나이키는 45만 명의 직원과 130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결국엔 다 아웃소싱 해 주면서 생산은 진짜 이거 말이 많았잖아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다 생산을 해서 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다 이런 생산 기지를 미국에 두지 않고 다 외국에 뒀기 때문에 이 관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타격을 입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이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화학 개미만 우리나라 개미만 투자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은 전 세계 개미들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외국 수요는 수십 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중앙은행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월별 유출액이 마이너스 300억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외화 유출이 되고 있다. 이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세요.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이제는 보유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미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해외 미국 투자보다 급증을 했다. 그래서 24년 기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24년 12월 현재 미국 투자자는 국제 기업 주식에 12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기업 주식에 18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20년까지 이러한 수준은 평행하게 움직였지만 21년부터 이제는 미국의 미장은 신이야, 미국에 투자하자 이렇게 하면서 화학 개미들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개미들이 다 미국 주식시장에 몰렸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다시 또 미국이 관세 때문에 약해진다고 하면은 이 주식이 한 번에 빠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한 번에 빠질 때 보이셨죠? 그래서 미국 주식도 M7 종목이 뭐 잘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 빠질 때는 만약에 거기 외국 자본들이 다 빠진다고 하면 우수수 한 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을 죽이려고 이렇게 관세를 하니까 중국에 영향이 되는 관세가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로빈 브룩스의 관세와 위안 플레이북은 경제적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로빈 브룩스가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많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3%에 불과할 때 50% 관세는 베이징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세계적 복잡성을 과소평가하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피해를 보고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4%의 관세가 이전 관세에 더해지면 중국의 평균 관세는 한 54%가 된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첫 임기 동안 한 일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전 세계적으로 큰 위험 회피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미 수출이 이제는 3%밖에 안 되고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무역을 다각화하면서 EU, 아세안, 아프리카 고객이 더 큰 고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 연회에 반찬으로 제공되는 주요 코스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50% 관세를 하든 말든 어떻게든 뭐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든 중국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타격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중국을 잡으려고 해서 중국만 관세를 매기면 됐을 텐데 전 세계를 상대로 다 관세를 매기니까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중국은 글로벌 이런 연결망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굳이 없더라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중국은 지금 미국과 서방에 대한 대체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남반구 수출, 글로벌 사우스죠. 여기에 20년 이후 급증을 했으며 현재 미국 수출보다 훨씬 앞섰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글로벌 사우스 이쪽으로 수출하는 게 이제는 앞서고 있죠. 파란색이 앞서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일본, 호주 이쪽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면서 이게 앞서갔고요. 미국으로만 수출은 이렇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대해서 목맬 필요가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목맬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 정책이 오히려 중국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을 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채를 계속 덤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을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을 상대하려고 하는 중국의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또 해드려야 되네. 금을 모으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또 이걸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런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지금 보면 미국과 서방의 대체 시장을 이미 중국은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 이거는 급증했으면서 미국 수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더 늘려가면은 굳이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금속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제품부터 첨단 무기까지 히토류가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 히토류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80%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거를 대체하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잉이랑 이런 데가 고장이 많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필수 의약품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의료가 바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지금 제약품 공급망이 무너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해봐라. 지금 이렇게 중국이 많이 지금 퍼센트를 갖고 있고요. 네 번째 이유는 이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64개 필수 기술 중 57개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8년간 제재와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참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도 이제 앞서 나간다고 하면요. 이제 거의 다 앞서 나가는 거고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파산할 것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체들이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이런 데가 이제 점점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뭐 파산을 하거나 주가가 거의 뭐 박살나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식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중국 상품 및 부품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지금 ASML의 EUV 독점이 위기에 처했다. 왜냐 중국은 지금 13 나노 EUV 반도체 장비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LDP 레이저 방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5 나노도 이제는 SMIC가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웨이에서 계속 이 반도체나 그다음에 반도체 칩 어센드 910C 이 칩을 AI GPU 칩을 내놓으면서 계속 이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체품이 나온다는 게 결국에는 세계 글로벌 반도체의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이유는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다. 무역 적자가 높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돈놀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땀을 흘려서 피땀 눈물을 흘려서 버는 돈이 진정한 돈이잖아요. 돈놀이로 유동성으로 돈을 돈장난으로 버는 게 아니라 진짜 피땀 눈물로 돈을 버는 나라가 성장해야 되고 많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아쉽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트럼프가 바꾸려고 글로벌 이런 뭐라고 하죠? 글로벌 자금줄을 계속 끊으면서 결국에는 트럼프도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잘 될 것인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도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잘 될 것인가 저는 미지수고요. 중국의 경제 모델은 미국보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생산 R&D 확대에 수익을 재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자사주 매입에 수익을 재투자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하웨이가 그리고 비아디가 지금 R&D를 계속 확장, 재투자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이 차이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다리를 태우는 데 바쁜 반면 중국은 다리를 짓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교육, 그러니까 학교, 병원, 도로, 그다음에 댐 이런 철도 이런 기간 산업들을 중국이 짓고 있는데 계속 미국은 서방 기업들은 다 비난을 하죠. "저게 1대1로 아프리카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아프리카를 경제 식민지하려고 한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맞을까요? 철도를 놓아주고 도로를 놓아주고 댐을 놓아주고 학교를 놓아주고 병원을 지어 주는데 그게 과연 식민지일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미국, 중국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교역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친중 아니냐." 이럴까 봐 좀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입니다.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 미 국채를 많이 들고 있으신 영감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웃고 있고 맛있게 얌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창업자 있잖아요. 이분도 제가 매번 제국의 이런 역사 이렇게 하면서 이분도 "미국 달러가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미국 부채가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 말이 점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체크하시면서 결국 위기는 지금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값싼 이런 ETF들 여러분들 현금 모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금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